시작 전부터 지수가 이미 2% 이상 하락하며 출발했고 나스닥은 4%, S&P 500은 약 3.5% 정도 하락하며 어제의 상승을 반 정도 되돌리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특히 나스닥은 장중 변동성이 7%에 달할 정도로 격한 하루였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점은 점점 올라가는 모습이고 반등 4일째 흐름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최악의 상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중국과의 관세 이슈는 계속 이어지고 있으며 미국에 살고 있는 제 입장에서는 마트에 가면 휴지 같은 생필품이 동나는 현상을 체감할 수 있어 지금 상황이 그렇게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많은 미국인들의 심리 역시 현재 상당히 좋지 않은 상태이고 그런 점에서 보면 이런 정도의 현상 유지도 나쁘지 않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로 시장의 방향성과 비중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라가고 있는 리더 주식들을 살펴보며 분석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어제 나스닥은 관세와 관련된 CNBC 뉴스가 보도되자 거의 5분 만에 급등했고 하루 동안 무려 12% 가까이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오늘은 장 초반부터 하락세로 시작해 결국 어제 급등했던 수준에서 마감했습니다. 어제의 급등은 숏커버와 알고리즘 트레이더의 단기 매수세였던 것으로 보이고 오늘은 다시 숏이 유입되며 하락 마감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저점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반등 흐름이 꺾였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S&P 500 지수는 오늘 10일 이동평균선을 지지하지 못하고 하락했습니다. 그러나 저점 자체는 계속 올라가고 있으며 전 고점 대비 약 14% 정도의 조정을 이어가는 중입니다. 어제 너무나 상승했기 때문에 오늘 약간의 하락은 일반적이라 아직은 나쁘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숏이 기술주 중심으로 들어오며 시장을 누른 하루였습니다. 동일 비중 S&P 500도 전반적으로 비슷한 흐름을 보이며 하락 마감했고 아직 새로운 자금이 들어온 흔적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기다릴 예정입니다. 나스닥 지수는 어제 51선과 201선 사이에서 데드크로스가 발생했습니다. 그로 인하여 알고리즘 매도세가 진행되었을 수 있습니다. 현재 나스닥은 마이너스 20%의 약세장 구간에서는 벗어난 상태지만 전 고점 대비 약 18.89% 수준의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구간에서는 21일 이동평균선을 확실히 돌파하지 않는 한 트레이딩 자체가 위험한 자리이고 아주 짧은 초단기 트레이딩만 가능해 보이는 시점입니다. 그래도 나스닥도 마찬가지로 저점이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완전히 부정적으로 보진 않습니다. 소형주는 아주 오랫동안 힘이 없기 때문에 피해야 한다는 의견을 공유드렸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수 기회는 여전히 보이지 않고 시장이 빠질 때는 더 크게 빠지고 반등할 때는 가장 약하게 움직이는 흐름입니다. 소형주의 시대가 다시 오기까지는 아직 시간이 많이 필요해 보이며 현재로서는 단순히 지켜보는 것이 가장 좋아 보입니다. 섹터별로 살펴보면 필수 소비재를 제외한 거의 모든 섹터가 하락했고 특히 에너지 섹터의 하락이 두드러졌습니다. 경기 침체에 대한 시장의 불안 심리가 계속해서 반영되고 있는 모습이고 이런 분위기는 시장 참여자들의 포지셔닝에서도 명확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시장은 언제나 옳고 나의 의견은 언제든지 틀릴 수 있기 때문에 시장 흐름에 맞춰서 겸손하게 대응해야 하며 그런 태도가 장기적으로 돈을 버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가장 많이 오른 주식은 금광 ETF인 GDX였습니다. 그 영향으로 저도 오래 보유 중인 금광주 AGI가 급등했는데요. 사실 포지션 중 25%만 장기 계좌로 옮겨놔서 제가 아쉬울 것 같지만 저는 전혀 아쉽지 않습니다. 원칙을 지켰고 이 어려운 장에서 75%의 비중을 30% 수익률로 실현했기 때문에 아쉬울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욕심을 버리고 원칙을 지켰다면 저는 이 트레이딩 역시 성공했다고 생각합니다. 공포 탐욕 지수는 어제 17에서 오늘 8까지 하락하면서 공포 심리가 더 깊어진 상황입니다. 공포 사이클이 35거래일째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꽤나 오래가고 있지만 2000년부터 2003년까지 3년 연속 떨어졌던 나스닥을 생각하면 이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늘 장 초반 10년물 금리는 하락 출발했지만 결국 상승 마감했습니다. 지금은 채권 시장이 가장 불안한 상황이며 채권 시장이 흔들리는 것은 주식 시장보다 훨씬 더 위험한 신호입니다. 어제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유예를 선언한 것도 채권 시장 반응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배당 목적의 보유자가 아니라면 지금은 채권 시장에서도 추세 이탈에 유의해야 합니다. 금은 오늘 5번째 돌파를 이루면서 상승을 했습니다. 금은 최근 급등한 만큼 당분간은 쉬어갈 가능성이 높지만 제 생각은 중요하지 않고 시장이 어떻게 움직이는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일단 50%만 매도했기 때문에 계속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은 오늘 200일 이동평균선을 지켜냈습니다. 공포 지수도 31거래일째 유지되고 있고 11월 대선 때 돌파했던 지점을 지지선으로 유지한 뒤에 자금이 200일선 위에서 버티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그 지지선이 무너지면 하락이 더 가속화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관망이 가장 현명한 대응으로 보입니다. 2025년 4월 10일 목요일 기준으로 시장의 방향성을 요약해보면 S&P 500과 나스닥 모두 여전히 조정을 이어가고 있고 중소형주는 약세장에서 벗어나지 못한 상태입니다. 이런 장에서는 초단기 혹은 초장기 투자자만 원칙을 갖고 대응이 가능하며 수익 극대화를 원하는 추세 추종형 투자자라면 지금은 움직이지 않는 게 최선입니다.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건 항상 자기 자신의 성격입니다. 잃는 걸 두려워하는 사람과 남이 벌면 배 아파하는 사람은 투자라는 것에 대한 접근 방법이 달라야 하고 그에 따라 전략도 완전히 달라져야 합니다. 저처럼 손실을 싫어하는 사람은 추세 추종 전략이 맞고 그런 이유로 지금처럼 불확실성이 큰 장에서는 현금 비중을 80에서 100% 유지하는 것이 좋다고 판단합니다. 오늘 빅테크 친구들은 모두가 마이너스로 마감했습니다. 놀랍게도 마이크로소프트는 관세와 상관없이 여전히 견고한 흐름을 유지하고 있지만 여전히 주식의 사이클 중 4단계 하락기에 있기 때문에 관망이 적절합니다. 팔란티어는 오늘 4% 정도 하락했지만 모든 단기 이동평균선을 지키며 마감했습니다. 현재 50일 이동평균선을 테스트 중이며 그 라인을 돌파하지 못하면 시장의 관심은 일시적으로 멀어질 수 있습니다. 주식은 실적과 시장 심리가 함께 맞아떨어져야 진짜 상승이 나온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51선을 돌파하기 전까지는 관망할 예정입니다. 넷플릭스도 비슷한 흐름을 보이고 있고 개인적으로는 넷플릭스 구독은 쉽게 깨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서 끝까지 버틸 것으로 봅니다. 테슬라는 저점을 지켜냈고 현재는 지지선과 저항선 사이에서 방향을 모색 중입니다. 이 구간에서 호재가 나오면 급등할 수도 있지만 그것은 결국 잠시이며 결국 주가를 오랫동안 상승으로 움직이는 건 실적입니다. 테슬라가 실적을 통해 이 모든 하락세를 돌파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기 때문에 저는 계속 관망의 관점을 유지 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테슬라가 2019년처럼 엄청난 급격한 성장을 보이려면 반드시 실적의 두 자릿수 이상의 주당순이익 상승과 매출이 찍혀야 합니다. 엔비디아는 현재의 하락 추세 채널 안에서 평균 회귀 흐름이 나왔지만 아직 본격적인 상승세는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실적이 좋은 건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시장 참여자들의 심리가 돌아오지 않으면 주가도 움직이지 않습니다. 따라서 지금은 관망 또는 아주 낮은 평균 단가를 가지고 계신 분들만 보유하시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오늘 리더 주식 중 오른 한 종목은 신용평가 기업 하이쿡뿐이었고 나머지 대부분의 종목은 하락했습니다. 특히 반도체 친구들 마블과 A랩은 큰 폭의 하락을 기록하며 여전히 좋지 않은 흐름을 보였습니다. 진디엑스는 어제에 이어 오늘도 모든 이동평균선을 돌파한 상태를 유지하면서 견조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식료품점인 스프라우트 파머스 마켓도 주요 이동평균선을 지켜내며 버티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이나 관세와 상관없이 사람은 먹고 살아야 하기 때문에 식료품 관련주는 여전히 나쁘지 않다고 판단합니다. 월마트는 이전에 51선 붕괴 시 매도했던 종목인데 50일 이동평균선 돌파를 다시 테스트하면서 반등을 시도 중입니다. 가격이 오를수록 사람들은 비싼 마트를 피하고 월마트로 몰리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런 흐름은 납득이 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좋아하는 식료품 친구들은 코스트코를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상승했습니다. 관세가 있든 없든 사람은 먹고 살아야 하기에 식료품 관련주는 언제든 포트폴리오에 하나쯤 넣어둘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역시나 불황이 오면 싼 종목을 선호하게 되는데 할인 소매업 친구들 역시 버티고 있습니다. 이전에 블로그에서도 소개해드렸던 종목들인데 할인 소매 업종답게 불황기가 오면 오히려 더 주목받을 수 있는 종목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대량 거래와 함께 급등한 유일한 종목은 유나이티드 헬스그룹이었고 51선을 돌파했을 때 매수했다면 좋았겠지만 저는 이 종목을 선호하지 않아 진입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확실히 헤지펀드 자금이 경기 불황 속에서도 견딜 수 있는 종목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움직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소개드리고 싶은 또 하나의 종목은 항공우주 기업 로어 홀딩스입니다. 최근 엄청난 자금이 몰리면서 꾸준한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고 51선 붕괴 이후 시간이 꽤 흐른 만큼 회복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구간입니다. 한국 투자자들이 많이 좋아하는 로켓랩도 최근 201선을 버티고는 있지만 현재 자금은 로어 홀딩스로 이동하고 있는 흐름이 보입니다. 언제나 한 종목에 집착하기보다는 큰 손들이 자금을 어떻게 이동시키는지를 관찰하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결론적으로 오늘도 저점은 올라가고 있습니다. 아직도 시장에는 변동성이 크지만 반등 4일째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일단은 엄청난 숏 포지션은 대부분 마무리되었고 다시 한번 약간의 숏이 들어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숏포지션은 시장에 저점이 나오고 대부분 4일 내로 마무리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부터 거래량을 동반한 강한 상승이 나온다면 소액이라도 손절가를 정해놓고 자금을 넣어보는 시도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물론 실패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리스크를 염두에 두어야 하고 만약 여기서 더 하락한다면 이미 현금 비중이 높기 때문에 자금을 지킬 수 있습니다. 오히려 그 후 확실한 방향성이 나온 뒤에 매수해도 늦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결국 손해를 거의 보지 않게 됩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건 언제나 자기 자신의 성격입니다. 아무리 훌륭한 전략도 본인 성격에 맞지 않으면 최악의 전략이고 아무리 좋은 기업이라도 주가가 떨어지면 최악의 종목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금요일 장이 어떻게 마감될지 지켜보면서 내일 거래량을 동반한 강한 리더 종목이 등장한다면 손절가를 명확히 정하고 적절한 비중으로 진입해보는 것도 좋은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인들의 심리가 굉장히 나빠졌다는 것은 잊지 마시고 완전한 반등을 이룬 뒤에 들어가도 늦지 않다는 것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저희 전략이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세요. 지금까지 방구석 헤지펀드 매니저 라일라였습니다. 감사합니다.